코로나19 사태 발생 석 달이 다 돼갑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연신 기자, 경제적인 파장이 커지면서 특히 항공업계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일자리 상황 짚어주시죠. 네,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셧다운됐던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말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네. 국적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도 외국인 조종사 387명에 대해 3개월간 무급 휴가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유급 휴직을 검토 중인데요. 네. 유급 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70%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 네, 요즘 고용복지센터에는 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도 안 돼서 일단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신청하러 온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게 매출이 한 80% 이상 줄어가지고 직원 한 명을 대보낼 수도 없고 해가지고 휴직 신청하러 왔어요.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늘었습니다.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는 최근 한 달 새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발 고용 대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기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놨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어떤 혼란이죠? 네, 예를 들면 이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 반대로 소득은 많은데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이 본인이 적용 대상이 되느냐, 이거 관련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계획보다 서둘러서 지원 대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그러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 기준은 3월 달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인데요. 네. 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예를 들어보면 직장 가입자 가구는 24만 7,652원 이하, 지역 가입자 가구는 25만 4,909원 이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의 건보료를 낸다면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네. 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측 설명 들어보시죠.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단위, 그러니까 이 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간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이 세부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뭡니까? 네, 정부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고액 자산자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고액 자산의 기준에 대해서 공적 자료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기자, 이 사실 우리 국민의 자산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종부세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 서울시나 지자체들이 밝힌 이 재난 기본소득 이것과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긴급 재난 지원금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명칭이 왜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 명칭을 선택했는지 배경이 궁금하네요. 네, 우선 둘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재난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이란 뜻은 이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앞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이 오해를 기본소득 논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복 지원을 뜻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부 방침을 쭉 박연신 기자로부터 세부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3월 소득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 4월 달부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나도 받게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지원금 대상 이 선정 즈음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판단을 지자체에 넘긴 건데요.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 대상과 이 금액을 선정한 이후 지자체의 이의 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하나, 이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일단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을 걷고 있고 없는 분들한테 그런 나눠주면 좋죠. 그러나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또 정부에서 또 하면 되고. 반면 국민 세금인데 이 세부 기준도 없이 총선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일부러 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줄 거면 다 주던지 안 줄 거면 다 안 주던지. 그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한나 기자, 이 지원금 외에도 정부가 4대 보험료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이런 대책도 내놨죠. 네,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석 달간 30% 깎아주거나 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영세사업주나 이 벌이가 줄어든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이 가능한 대책이라서 소득보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죠. 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원 정책인데요. 고용 안정망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이 무급휴직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취약계층 5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